네, 안녕하세요. 웨스탁 대표 시황선생 반채혁입니다. 네,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요즘 뭐 종목들이 너무 잘 맞고 있죠. 예전에는 한 종목 한 종목 뭐 다 이렇게 쫓아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저 원칙에 따라서 진짜 좋은 종목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종목이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거의 뭐 명품 종목들만 제가 찍어 드리고 있죠. 네, 그 하나랑은 사실은 관계가 제가 좀 많죠. 원래 하나그룹주들하고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나 시스템으로 잘 갔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 오션을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오션이 사실은 예전에는 원래 대우조선해양이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제가 한 번도 이 종목을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종목 선택의 전제 조건 요거에 맞지 않았었기 때문인데요. 예, 그거는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요. 그랬던 종목이 갑자기 추세적 무상향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을 것으로 일단 본다는 얘기죠. 예.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역시 뭐 하나 그룹에 편입이 돼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하나오션이고요. 본 영상은 주식 교육 및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의 모심을 달으시죠.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와의 인연은 저 하나그룹주 보통 뭐 방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 뭐, 뭐 남자들이 뭐 군대 갔다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접하죠. 접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은 이제 호주 레드백이라고 해서 장갑차 수출 요것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뭐 나로라든지 우주선 우주 이쪽도 좀 잘 보고 있죠. 근데 최근에 뭐 20만 원의 목표가도 드렸었습니다만 아마 잘 쫓아가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종목은 사실 우리가 2, 3년 전에 3, 4만 원대부터 봤었기 때문에 뭐 10만 원 이상부터는 사실은 좀 잘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은 절대 이거 전량 매도하면 안 된다. 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도 실적도 잘 나오고요. 방산 추가 수출도 가능하고 일단은 계속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인생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고요. 주봉을 보면 좀 더 확실히 보이죠. 이거를 거의 뭐 3, 4만 원대에 좀 보던 종목입니다. 그죠? 그 당시 호주 레드백, 그 다음에 5조, 그 당시는 방산에서 5조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워낙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 요게 좀 더 커져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것만으로 큰 거였습니다. 물론 당장 결정난 건 아니고 이것도 작년 몇 년 끈다 좀 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이에 우주선 발사할 때, 뭐 나로라든지 발사할 때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좀 봤었죠. 그때마다 또 수익을 좀 잘 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뭐 예상했던 부분이 전혀 아니죠, 사실은. 예상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요게 이제 방산 수출에 하나의 획을 그으면서 굉장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주었습니다. 역시 좀 이렇게 대세상승하는 종목은 좀 운도 좀 따라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그룹주하고 좀 관계를 좀 맺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쫓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최근에 하나 시스템을 통해서 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 오션입니다.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을 때는 이제 한 번도 추천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종목 선택의 전제 조건, 그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거죠.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계속 살아남아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좀 그런 종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한국조선해양을
추천드렸고 그때는 그게 탑픽이었었죠. 네. 일단은 뭐 일단 시점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너무 누적 적자가 너무 크죠. 그리고 유보율, 그게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상폐될 가능성도 있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있었죠. 여기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일단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요거는 유중 때문이기도 한데요. 유중을 통해서 자본 잠식을 조금은 좀 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분기에 하나가 인수를 하고 나니까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종목도 굉장히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타이밍이 문제죠. 타이밍. 항상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존의 어떤 문제거리가 하나둘씩 해소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요 부분, 하나로 인수가 되고 나서 원하는 이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증을 단행하면은 당연히 유증의 후유증이 있죠. 최소 5, 6개월 정도, 몇 달은 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후유증 때문에 그래서 바닥이 어디쯤인지 그죠? 요게 관건이었는데 요쯤에서 그러니까 한 2만 천 원대에서 거의 뭐 바닥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투바닥, 쓰리바닥 되는 요쯤에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단 재무 구조가 돌아서는 것을 일단 확인했고요. 네, 하나로 인수되면서 재무 구조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기 때문에 재무 구조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닥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실 중요시 여겼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조선 섹터는 이제 금속 노조죠. 그래서 워낙 이쪽이 좀 강성 노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그 파업 때문에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다 이유는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운이 좋게도 그동안 조선 섹터가 이제 조선업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이제 숙련공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숙련공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됐죠. 수주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깔끔하게 해결됐고 그 다음에 하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좀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적이 돌아서느냐, 두 번째 이제 유증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찾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노조와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석되는 것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투바닥, 쓰리바닥 요즘에서 이제 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상향 좀 흐름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한 번 더 눌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눌렸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23년도에 다른 회사들은 좀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오션은 뭐 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 당시 좀 상대적으로 덜 수주를 좀 많이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겼었는데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물론 수주를 해놓은 것도 좋긴 하지만 선단가, 뭐 판매가라고 해도 되고 선단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수주할수록 오히려 더 이익이 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지만 어차피 토큰은 채워져 있는 거고 나중에 할수록 이득인 상황. 그러면은 한옵션도 계속 어차피 수준은 이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수준 많이 못한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눌림목에서 다시 우리는 뭐 분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운도 좀 따랐죠. 역시 좀 되는 종목들은 좀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0선 강하게 돌파를 할 때 미국에서 중국 조선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렸었고요. 그것도 5일선 타고 나서 1차 목표가 3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역시 3만 원 오니까 이제 차익 매물도 좀 나오고 막 그래요. 그죠? 오늘도 아랫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그 장 마감하고 나서 또 호재가 떴죠.
먼저 보여드리면 카타르에서 LNG 운반선을 8척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으로 인수되고 나서 최대 수주인데 2.4조. 네, 이것도 크죠, 단위가.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이제 또 이제 하나 그룹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확실한 색깔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대우 조선해양을 원했던 이유는 또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건축함이라든지 이런 특수선도 그런데 강점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또 하나랑 시너지가 좀 잘 맞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친환경선 또는 뭐 LNG선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잠수함 캐나다랑 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1차 목표가를 달성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우상향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절대 전략 매도를 하지 말라.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 주봉상 보면 요거는 이제 하나로 인수되고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한번 유증도 하고 좀 떨어졌었죠. 그다음에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사도 굉장히 수주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워낙 이제 그 기관들 수급이 좋아요. 외인들이 이때 그 미국이 중국 제재한다고 그럴 때 잠깐 뭐 들어오긴 했었습니다만 기관들이 꾸준하게 좀 매집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도 일단은 우상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잘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요. 감사합니다.